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꾸죠. 그런데 부와 재물을 모으는 대신 마음 창고를 채우는 특별한 부자 되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활동인데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이미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 지회장과 함께 봉사, 이웃과 더불어 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주지회 회장 이미진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강주에 한 1,500여 개의 기업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면서 1999년도에 특화법에 의해서 법정단체로 시작된 협회입니다. 강주에 여러 여성단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24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가 거의 다 사단법인입니다. 근데 저희만 유일하게 법정단체로서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기 편하게 중소벤처부에서 인가해준 법정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봉사의 단체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주에 많은 훌륭하신 분들과 존경하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과연 방송에 얼굴을 낼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마음은 있으나 실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주는 것도 봉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 소신을 얘기하는 자리로 제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업가가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봉사라는 것은 머리에 둘 수도 없을 만큼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건설이라는 현장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이제 아빠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수년 전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하는 일이라 따가운 눈초리가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부분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게 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되면 봉사지 않을까.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 일반 사업자에서 법인을 갖게 되고 법인에서 이제 기업가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눈이 생겼죠. 제가 처음 봉사한 거는 아주 작은 혼자만의 봉사였고, 그 뒤로는 단체에서 융합된 봉사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를 제가 마음에서 봉사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고, 제가 할 때는 그냥 전라도 말로 오지람이었어요. 근데 남들은 저에게 그걸 봉사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들 하십니다. 아니, 이미진 회장 이제 좀 욕심 좀 그만 내지, 뭐 살 만큼 사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를 갖고 있진 않고 흔히 얘기하는 삼세끼를 먹는데 편안하게 살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를 가지고 빌딩에 빌딩을 짓고 땅을 사고 금전적인 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저희가 정말 제 소신을 얘기한다면 누군가에게 주고 싶고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저 차 한 잔 사주세요, 밥 한 끼 사주세요 라고 보다는 동생 오세요, 형님 오세요, 뭐 언니 오세요 해서 지인들에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정말 저는 열심히 삽니다는 얘기를
유머스럽게 그냥 제 소신을 얘기해요.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듯이 그러듯이 제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제가 꼭 봉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냐라고 묻는다면 장학재단 제가 봉사를 할 때 사춘기 여학생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안 좋으세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고 하는데 얘가 이제 이탈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유흥가 뭐 이런, 근데 아주 성적이 좋은 친구예요. 그걸 제가 듣고 그 친구에게 정말 엄마처럼 따뜻한 그 배려로 지금 아주 좋은, 제가 엊그제도 통화를 했어요. 내가 가서 좀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례니까. 그리고 본인도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임명은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임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뿌듯한 행복만 갖고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애인들 합동 결혼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둘이 부부가 살긴 하지만 결혼 웨딩드레스 사진이 하나씩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합동 결혼식도 제가 수차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느 집에 가서 그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고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없었대. 집에 현관 앞에다 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저를 안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본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요. 재벌 그룹에 수천 명의 인원에 수천억 대의 돈을 가지신 그분들의 기쁨과 제 행복과 바꿀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 가슴 속의 흐뭇함이, 지금 요즘에 사회에서 보여주는 봉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보, 배려, 나눔 이렇게 단어들 많지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건 머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만의 마음의 흐뭇함과 행복이 나에게 갖고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다 하셨으니 무엇 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성공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공의 기준은 자기한테 있는 거죠. 남들이 성공했다 안 했다를 해도 내가 마음속에 만족하지 않으면 저는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런 버핏이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지만 나눔과 희생은 성공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공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봉사에 마음이 있으시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성경제인협회 취임을 10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10대 회장으로서 9대까지 없었던 봉사단을 제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배식봉사,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물질봉사, 장애인 복지, 여러 가지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경제인협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번에 재범방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경제위원회 창립 1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좋은 봉사인 것 같아요. 다른 봉사도 다 좋지만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재범이거든요. 출소자들이 나오면 사회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확률이 45%, 지금은 떨어져서 28%까지 간대요. 근데 저희가 케어를 해서 출소자들을 케어해서 취직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어쩔 때는 불가피하게 부부가 교도소를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도 케어해주고, 그런 일들을 이제 법무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교도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범 방지가 꽤 많대요. 근데 법무복지공단에서 케어를 하고 나면 재범 방지가 0.5%,
10%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교도소에서 나온 친구가 칼을 갖고 막 그 무단으로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오니까 전과자라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노숙자로 있느니 교도소에 가면 삼세끼 주잖아요. 그냥 먹고 다시 가는 게 내 일이지 않을까. 뭐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사회가 화가 나서 그런 일을 범행했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누가 그 칼을 맞을지 모르잖아요. 사회에 아주 큰 이슈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 그걸 방지하는 봉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봉사도 뭐 다 중요하고 다 좋은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제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봉사를 시작한 거는 덧없이 뜻깊고 정말 일 개인보다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봉사의 단체이지 않나 싶어서 더욱더 흐뭇함을 좀 갖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널리 알려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좀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제가 엘리베이터 매월 들어가는 보수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부담된다라고 들어서 거기에 제가 무료 또 기부 그 유지보수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엘리베이터도 제가 그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로. 네. 기부를 하고 저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광주에. 엄청 훌륭하신 분들인데 보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시고 봉사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세금 많잖아요. 세금. 그럼 그 세금에 대한 감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을 나누기보다는 머리를 나누시는 봉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보이세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가슴 깊이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문구에서 그 소경인이 밤에 물질을 한대요. 물질을 하는데 등을 들고 다녀요. 등을. 근데 소경이 불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등을 들고 다니냐 했더니 혹시라도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 부딪혀 다칠까 봐. 물길 걷도 힘들잖아요. 자기는 불 없어도 다녀요. 감각으로 다니니까.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그 무거운 등을 꼭 물질을 하면서 들고 다닌다는 그게 진정한 우리의 봉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정말 봉사에 많이 참여하시고 저도 방송에 나온 만큼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무튼 부끄럽지만 또 저의 이 방송으로 많은 참여자들이 있으셔서 저를 참 훌륭하다가 아니라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호칭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정말 몰입하면서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 어떻게 보면 적으로 여성이 성공한 기업가, 이런 식으로 저는 소개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사회 곳곳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더 펼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네요. 뭐 얼마 전에는 또 좋은 일로 해외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미래 여성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 학교에서 한두 명씩을 착출을 해서 그러니까 착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추천을 받았죠. 네. 우수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글로벌 시대에 이제 많은 시각적으로 성공한 사례의 여성 기업을 탐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이번에 미래 육성 여성 육성 사업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뭐 인솔이라기보다는 강주 전국 지회장 중에서는 저
간 거고요. 네. 중앙회 회장님하고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용기가 없는 게 꽤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여성고 출신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또 기업을 하고자 하는 뜻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거기에 힘을 돋구고자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좀 많은 또 공부를 했고 네. 여러 가지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훌륭하신 분들 보면서 참 존경심도 불러일으켰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였거든요. 근데 네. 그 스탠포드 대학인가 거기 대학에서 제가 참 뜻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입학을 하려면 학교나 이런 데는 보면 실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실력도 중요하고 성적도 아주 중요하지만 뭐 실력이나 성적이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50% 이상을 백그라운드를 본다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인성. 아, 네. 그 점수를 갖지 않고는 입학을 할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은 90% 이상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고 다 인정을 한대요. 인성이 딱 기본되면서 네. 봉사도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네. 저하고 공통된 점을 하나 아주 뜻깊게 얻어갖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학생을 위해서 그 또한 또 학생의 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해외를 네. 갔지만 또 그 계기로 네. 아, 봉사를 하는데 인성이 이렇게 또 기본이 돼야 하는구나. 네. 기본적인 소양이구나라는 네. 걸 느끼셨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봉사 활동은 남을 위한 것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주로 어떤 봉사 활동을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내가 정말 살면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서울에서 본 포상인가 뭘 준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뭐 연도도 기억을 못 하는데 20 몇 년이 제가 됐대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전국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정말 일상생활처럼 많습니다. 맞는데 크고 작은데 아까도 제가 그 기억나는 거를 얘기했지만 네. 저희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목욕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르신들. 근데 목욕 봉사를 하고 집에로 오면 진짜 순수한 그 전라도 말로 파김치가 돼요. 힘들죠. 그냥 네. 딱 제 몸을 부려버립니다. 네. 근데 그렇게 힘든지를 저는 몰랐어요. 이제 저희 엄마도 요양원을 뜨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만나는 이제 담당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를 만나는 할머니들이 저 사람은 머리만 감겨주고 다리는 안 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완벽하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네. 나는 저 사람한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그 어른들은 되게 악의스럽잖아요. 네, 네. 그런 순수한 말씀을 하실 때 아, 너무 행복해요. 그러셨군요. 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저분에게 내 마음이 전달이 됐구나. 네. 그러니까 나를 나로 봐주지 않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나의 마음을 전달 받으신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손길, 뭐 네. 그게 사실은 물질적인 기부가 될 수도 그렇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진심이 느껴졌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네. 그게 몸을 쓰는 일이든. 그렇죠. 네. 지역을 이제 대표하는 또 여성 기업가로서 주변에도 이런 봉사를 이제 시작하시니까 주변인들이 보고서 같이 봉사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이 기업인들이 같이 이렇게 봉사에 동참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범 방지하는 봉사단 거기를 제가 구축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일대 초대 회장이니까 법무부 장관의 이제 지시받고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런 봉사가 있다라고 이건 이제 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부 기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추천을 하면 정말 그분들에게 이 프로를 보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했을 때 한 번도 거부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법무복지공단의 위원회 중에 제일 인원이 많은 4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네. 제일 인원이 많은
봉사단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가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참 흐뭇한 거는 물론 사업가는 그게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신뢰와 신용. 정말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일까? 네. 제가 제안을 하면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얘기했을 때 흔쾌히 1부터 10까지 알지 못하고 네. 일만 알면서도 동참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강주에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도 봉사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은 분야 또 유형 다양하게 있지 네. 않습니까? 혹시 봉사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웃을 어떻게 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할 수 있을지 이웃에게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쉽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머리에서는 계속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게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렇죠. 모르고요. 모르죠. 네. 어떤 게 봉사야? 네. 어떻게 하면 돼? 나 지금 한 10만 원을 낼 수 있는데 어디에다 해야 돼? 막 이런 그렇죠. 분들 꽤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상대가 무거운 걸 들어주는 것도 봉사고 아픈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봉사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든 일을 내가 조그만 힘으로 받쳐주는 게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봉사는 막 크게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내가 이게 봉사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운영해보지 않으면 식당의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식당에 저거 돈 버나? 이렇게 하신 분도 많고 그러듯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입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뭘 하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게. 네. 내가 손잡고 입학은 시켜줄게. 다음 성적은 본인이 내는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혹시 시청자분들에게라도 당부 말씀이나 또 봉사와 관련돼서 내가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한 줄 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강사님들도 계셔서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얘기는 제 소신입니다. 소신. 그러니까 어떤 책에 있는 지론도 아니고 제가 느꼈던 건 정말 어떠한 그 금전적인 자산보다도 흐뭇한 행복, 나의 행복, 그게 그 가슴 깊이 저축되어 있는 적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서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봉사란 큰 게 아니고 남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움을 줬을 때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행복한 마음의 자산을 많이 가지시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잇는 따뜻한 연대가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이 될 텐데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와 관심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